네, 정보통신 실무 챕터 8 구내 통신 구축 공사관리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획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작성돼야 할 내용 4가지를 이상을 쓰라고 했습니다. 공사 계획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사라는 것은 이 발주처에서 어떤 공사를 수행할 때 보통은 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이제 발주하면 보통 뭐 입찰을 봐서 이거는 뭐 조달청이 되겠죠. 조달청 입찰을 봐서 어떤 업체가 이제 뭐 수주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그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 착수 시점에 이제 시공사가 발주처 쪽으로 이제 보고하는 이 문서 중에 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계획서. 그 공사 계획서 작성 시 들어가야 될 중요한 그 4가지 내용을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서 또는 뭐 시공 계획서라는 것은 공사 착수에 앞서서 시공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직,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뭐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이 되겠죠.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서 시공의 감독 업무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이거를 작성해서 발주처 또는 뭐 감독관, 감리 이쪽으로 이 보고를 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뭐 공사 개요, 뭐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 누가 할지 조직도 그다음에 어떤 그 공정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일정으로 뭐한 1먼스 뭐 2먼스 뭐 해가지고 뭐 12개월이 걸린다거나 이런 뭐 일정 뭐 그런 게 나오는 공정표. 그 다음에 주요 요 공정에 대한 이 시공 절차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주요 장비에 대한 반입 수급 이런 계획들. 그 다음에 인력 투입 계획. 몇 명의 인력을 뭐 조직도와 연관해서 투입 계획,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시공 계획, 안전 관리, 환경 관리, 폐기물, 교통 관리. 이 뭐 도로에서 구축할 경우에는 이런 교통 관리 계획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사 계획서 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계획이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 공사를 착수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공사계획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되어야 할 내용 4가지 이상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 개요, 이 공사가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축된다는 공사 개요, 그 다음에 수행 조직도 또는 뭐 인력 투입 계획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뭐 품질 관리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공사 예정 공정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의 내용, 누가 할 건지, 안전하게 하고 어떤 일정으로 할 건지 가장 중요한 이렇게 4가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수 단계에서 그러니까 계약하고 발주해서 입찰 봐서 계약하고 이제 착수하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고
준공하고 유지보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착수 단계입니다. 착수 단계에 검토되어야 할 설계 도서, 이러한 발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계 도서가 아닌 것을 몇 가지를 찾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감리 결과 보고서, 산출 내역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주어진 예시에서 보게 되면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설계 당시에 나오는 설계 산출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뭐 처리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착수가 아닌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예측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착수 단계에서 이제 이 감리 업무를 보게 되면 뭐 일반적인 행정 업무도 있고 계약 내용 설계서 검토, 뭐 시공사 승인 보고, 제출 서류에 대한 승인 보고, 공사 착수 단계 현장 관리 뭐 이런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시공 단계에서 또는 뭐 설계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해야 될 업무들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설계할 때는 설계 감리가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시공할 때는 시공 감리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를 착수하고 시공에서 기성을 받게 되고 이후에 준공, 인수인계, 준공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을 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유지 요 단계에서 이제 이후에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업무를 보게 되면 발주자, 감리, 시공사 간의 이 보고 서류, 서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발주자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중간에 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가 있고 중간에 시공사가 있는데 감리는 발주자의 그 권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 감독을 하고 시공사가 하면 공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기술 검토 등의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이 서류, 서식 같은 거는 서로 이제 이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고하는 어떤 체크리스트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규정해야 업무에 혼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 착수 그 신고서, 뭐 공사 착수 신고서든 뭐 감리 착수 신고서든 신고서를 제출하겠죠. 상주 기술자, 산출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뭐 안전관리, 재예방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 뭐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 점검표 사전에 정립해야겠죠. 예, 시공사에서 배포해서 이런 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다음 계약 내용 어떻게 계약됐는지, 예,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이 계약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야 되고, 설계서, 시방서, 설계서, 뭐 도면 다 검토를 해야겠죠. 검토를 해서 이 시방서, 설계서, 도면대로 실제로 현장의 구축이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감리의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현장 간의 이 적합성, 설계도서와 현장을 봤더니 서로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맞추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현장 대리인 및 투입 인력, 자격 요건, 뭐 충족 여부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시공사의 예상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만약에 어떤 그 문제, 리스크를 보고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승인하고 그거를 이제 발주처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도 수행하게 되고요. 공사 착수 이 단계에서 이제 이 현장 관리 부분은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우고 착수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이 공사를 시작하라 그런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뭐 안전관리 용품 어떻게 구비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공사 단계별로 수행할 업무들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정보통신공사 착수 단계에서 물론 이제 감리 업무와 연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착수 단계에서 검토돼야 할 설계 도서, 결국은 감리나 물론 이제 시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감리, 그다음에 이 감독관은 이제 발주처가 되겠죠. 주처가 이제 검토해 설계도서로서 이제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감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보고하는 결과 보고서와 어떤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준공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죠. 네, 준공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3단계를 쓰라고 했습니다. 설계의 3단계. 이렇게 키워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정보통신공사를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그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 발주처는 어떤 공사를 할 때 계략적인 뭐 이런 공사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방향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이 단계가 규정이 되고, 그래서 컨설팅과 기본 계획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누라고 하면 이런 컨설팅과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보통 3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문제점은 있는지, 관련 법규가 맞게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는 않는지, 주변 여건은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지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발주자 의견 청취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주 계략적으로, 이건 컨설팅 구상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해 본다거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계략적인 금액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든다, 8억이 든다,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실시 설계에서는 뭐 8억 9,375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출 도서로서는 컨설팅 의견서, 보고서, 이 사업이 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정도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뭐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해도 된다, 이렇게 대략 금액은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컨설팅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좀 들어가서 이 예산을 보통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확보를 위해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법규 주관 여건 환경 시장 조사 분석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문제점 해결 방안 다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적이 아니라 계략적 예산 금액, 타당성, 사업성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기본 계획 정도까지 할 때는 감리를 잘 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이 설계도 발주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본 설계와 이제 실시 설계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설계 단계는 이렇게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자, 기본 설계는 실제 이제 공사를 할 때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서류로서 이 기본 설계가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계략적이지만 기본 계획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공사비,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본 계획에 대한 요구에 대한 재검토, 규모라든가 용량,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고 공사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산출물로서는 설계 개요서, 설명서, 기본 설계 도면, 내역서, 용량, 계획서, 검토서, 그 다음에 협의 기록서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 설계는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고되는 산출물이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됩니다. CC 설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사업자가 시공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규모라든가 배치 형태, 공사 기간,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로 했던 것을 더 구체화해서 하는 것이고 설계 도서로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적상해서 정확한 공사비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되는 보고 산출문에는 시세설계 보고서, 공사비 적상서, 보고서에 보면은 개요서, 도면, 시방서, 공사 설명서가 되겠죠. 그리고 적상서, 설계 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서로서 산출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단계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3단계라고 했으니까 4단계, 4개의 단계로 나누지 말고 3단계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포함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길게 써도 되지만 간단하게 키워드 형태로 쓰셔도 됩니다. 공사 문제점 도출, 법규 검토, 공사 여건 검토, 계략적인 계획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거고요. 주로 이제 컨설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계략의 공사비 산출,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위해 설계가 이루어지고, 기본 설계 계획서 요건 산출물을 제출해야 되겠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부분 쓰시면 되겠고, 실시 설계에서는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분석을 통해서 규모, 배치 형태, 공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설계 보고서, 공사비 적산서, 설계 계산서 다 산출물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의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 작업 순서라고 했으니까 어떤 그 기간별로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효과적인 공사 운영을 위해서 공사 기간을 공정별로 세분화한 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을 세분화한 표는 이런 그 공사, 잘 안 보이는데, 공사 예정 공정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수행할 때 이 착수 단계에서 이런 공사 예정 공정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CCTV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각 공정이 나오겠죠. 구조물도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센터 서버도 놓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런 각 공정이 있고, 그 공정별로 이 공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 다는 것과 구조물 구축하는 것은 공정률에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비율별로 이렇게 비율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1, 2, 3, 6월부터 1월까지인데 이렇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7, 8 이렇게 몇 개월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1개월별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짧은 공사 같은 경우는 몇 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각 공정별로 몇 %씩 달성됐는지를 이렇게 도표로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를 공사 예정 공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 내용에서는 공사명, 위치, 계약 금액, 착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 공정표 뒷단에 이제 이 공정표가 들어가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러한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표, 공정별로 세분화한 표를 공사 예정 공정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대상 건축물 조건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대상 건물 조건을 보게 되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대상 건물은 공동주택 중 총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홈네트워크 건물은 건축법, 주택법 등에 의해서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오피스텔 모두 대상이 됩니다. 등급 분류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엠블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대상 건축물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20세대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업무시설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써주셔야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대상 건축물 조건 두 가지 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홈네트워크 건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오피스텔, 준주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본 인증에 대한 아래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본 인증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주어졌고 예시에 대해 빈칸에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이트를 이제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추진 근거, 적용 대상, 본 인증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건축물에 대해서 본 인증 신청을 3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정 읽어보시면 되겠고 본 인증 또는 준공 예정일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위원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인증에 대한 아래 빈칸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서 본 인증을 몇 번까지 3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최종 설계도서 도면과 실제 시공 결과는 동일해야 되죠. 당연히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이 본 인증 또는 어떤 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준공 예정일이죠.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공무 인증 심사 기준 특등급 세대 내 배선 방식을 보시게 되면 관련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등급에 대한 조건이 있고 거기에서 배선 방식은 성형 배선을 이렇게 그 허브 여기는 뭐 월패드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이런 성형 배선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형 배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심사 기준 AA 등급, AAA 그 다음에 AA 등급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죠. 기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증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AAA, AA, 그 다음에 A 등급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항목 1번과 1번 모든 항목과 심사 항목 2번 중에 16개 이상을 충족을 하면 AA 등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 계약 체결 후에 시공사에서 발주자의 이 공사 착공계, 그렇죠? 시공사에서 발주자에게 착공계를 착공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중 착공계 작성 시 기본적으로 첨부되는 서류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직접 다 쓰라고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이렇게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공사 착수 때 이 시공사가 이제 이 감독하는 발주자에게 어떤 문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이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 공사 착공 단계, 착공 단계에서는 착공계, 이거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 선임계, 그 시공사 책임자죠. 시공사 책임자. 그 다음에 공사업증, 이건 그 시공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그런 증명서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납품될 시스템의 시험 성적서, 공사 예정 공정표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선임계, 보통 뭐 현장 대리인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이 자재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은 자재를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재 승인서, 작업 지시서, 뭐 인허가 서류, 설계 내역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계 양식이 있고 도면, 내역서, 사진첩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진을 매 단계별로 찍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기에서 착공계 작성 시 첨부될 서류라고 본다 그러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업체가 이 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자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공정표, 착공 시점이기 때문에 예정공정표,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는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골라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그 주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이제 PM이 있을 것이고 감리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에 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발주처,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 요 감독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시공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공사의 업무. 그래서 시공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이 감독 쪽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감리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가 시공사와 이 발주기관 사이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감독관의 업무를 대행해서 중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봐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발주자의 감독관에 제출하는 서류 골라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착공계, 준공계, 준공도면,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리 계획서와 감리 업무일지 이 부분은 이 시공사가 아니라 감리가 발주처에 주는 그런 서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빼야 할 것입니다. 특급감리원의 주요 업무를 3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특급감리원 보겠습니다. 감리원은 이렇게 그 특급감리원, 고급, 중급, 뭐 초급감리원 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상주와 비상주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특급 감리원의 업무, 담당 업무를 이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특급 감리원 하면 뭐 책임 감리원, 뭐 상주 감리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담당 업무 확인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초급 감리원 쪽으로 가게 되면 실무 쪽 작성하고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쪽이고 특급 감리원, 상주 감리원 쪽으로 가면 계획에 대한 검토, 기술 검토 이런 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3가지 이상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감리 계획 수립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집행 조정, 그 다음에 현장 감리 업무에 대한 총괄, 발주처 업무 협조, 그 다음에 신기술, 신고법 검토,
최종 기능 검사 확인,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감독 업무를 위한 점검, 평가 항목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감독 업무입니다. 감독 업무. 그래서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감독 업무, 보통 이 감리가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직접 감리할 때 이게 이제 감독 업무라고 했죠. 이 감독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 업무 해당하는 세 가지 평가 항목을 쓰게 되면 감리원의 구성, 운영 부분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 관리, 당연히 현장 관리, 뭐 현장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런 그 법령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그 좀 확인을 하셔서 최종 그 관련 법령들을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 계획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 적합한 것을 보고에서 이제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고에서 고르기에는 뭐 조금 쉽겠죠. 이제 계획서기 때문에 계획 뭐 이런 계획 이런 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이 공사가 뭔지, 공사 개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정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공사예산 공정표, 예정이죠. 예정도 뭐 계획이죠. 환경관리 계획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계획서의 이 안전관리 조직, 공사 수행 조직에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보통은 뭐 PM이 이제 상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 공사에 따른 위험, 장애 발생 시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뭐 이제 선임되는 사람은 누구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현장 공사의 이 수행 조직도를 보게 되면 이 가장 위에 현장 대리인 이 PM이 되겠죠. PM이 있고 그 밑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뭐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고 각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현장 소장, PM과 안전관리는 보통 이제 같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책임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 PM, 현장 소장, 이 PM이 같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서의 안전관리 조직도에서 현장 공사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책임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현장 대리인이죠. 정확한 명칭으로 현장 대리인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